자, 우리가 이제 독해는 항상 주제부터 먼저 잡고 가면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지문은 이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안 한 건데 어렵지는 않은데 중간중간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당신의 신체에 many atom, 많은 뭐가 있다? 원자들이 있는데 이 원자들이 누구만큼 오래됐다? 우주만큼이나 오래됐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필기 간단하게 할게. 자, 도입 부분이야. 그쵸? 네, 그냥 원자들이 굉장히 오래됐구나 라는 거에 간단한 설명일 뿐입니다. 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쵸?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원자가 뭐 하는 거냐면 당신이 숨을 쉴 때마다 오직 약간만, 그치? 약간의 원자만 뭐다? 당신 다음에 이제 숨을 쉴 때, 그치? 숨을 쉴 때 아주 일부분만이 내뱉어진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너희 학교는 아니고 이제 똑같은 이 부교재를 쓰는 이제 경기여고에서 요 문제 약간 기출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10초 줄게. 2번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여 마셨는데 몇 부분은 일부는 다음 숨을 들이마실 때 내쉰대. 뭘 의미한다? 그렇지. 결국엔 순환을 의미한다는 거죠. 순환.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이게 계속 안에서 누적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100을 마셨다면 100 중에 뭐 한 20이 빠져나가. 근데 또 뭐를 마셨다면 또 그 중에 또 빠져나가. 이해되십니까? 즉 축적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냥 순환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순환돼. 그러면 얘가 대립구조거든. 얘랑 여기 이렇게 연결할게. 자, 아까 얘는 빠져나간 애들이고, 그치? 근데 내가 예를 들어 100을 흡입했을 때 100이 다 빠져나가진 않는다고 했어. 몇몇 일부분만 빠져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분이 빠져나갔다면 당연히 일부분은 남아있겠지. 그치? 그래서 남은 일부분은 당신의 신체에 들어와서 당신의 몸의 일부분이 되고 또 나중에는 다시 또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뭐가 된다? 순환이 된다. 자, 그래서 간단한 문법 하나부터 먼저 할게요. 분사죠? 네. 자, 얘가 요렇게 된다면, PP로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힌트 주자면 얘는 무슨 분사? 후치수식 분사가 아니라 전치수식 분사이기 때문에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다? 진행과 완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지금 결국엔 남아있는 건데 여기를 만약에 PP로 쓴다면 이미 다 남아있다는 행위가 끝난 거지. 그치? 그래서 네, 이렇게 PP로 쓰면 어색하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원자는 자기가 스스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가 스스로 막 몸으로 막 들어가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흡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B 플러스 PP 수동으로 연결해 준다는 거 하나 참고하시면 되고요.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쌤이 순환이 된다라고 했는데 순환이 된다는 말이 다시 말해 뭐냐면 당신은 뭐 하지 않는다? 소유하지는 않는다고 했어. 아까 100을 들이마셨을 때 남아있으면 내게 되는데 빠져나간다고 했잖아. 그치?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유하지는 않는다. 이해되시죠?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걸 소유하는 건 아니고 당신은 그냥 빌릴 뿐이야. 네, 이 표현 중요하고요. 자, 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 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선행사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사 옆에는 뭐를 쓸 수 없지?
관계대명사 what을 쓸 수 없는 건 우리 뭐 중딩들도 다 아는 문법이니까 네, 요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게 아니다. 왜? 어차피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잠시 빌린 거다. 그래서 we all share from the same atom. 자,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원자를 계속해서 순환한다. 그치? because 왜냐하면 자, 이게 영원히 계속해서 travel around within among us래. 그러면 결국 내게 아니라 내가 잠시 빌린 거니까 얘가 뭐 할 수도 있어? 떠날 수도 있겠지. 그치? 즉 여기서 travel은 결국엔 move의 개념이죠. 이동한다는 얘기야. 됐죠? 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누구에서 누구로? from A to B 구문이죠. 사람에서 사람으로. 우리가 뭐 할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또 우리의 땀이 요것도 수동태 주의하시고, 네, 증발될 때마다 당연히 원자가 빠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순환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5번까지 간단하게 서머리 할게요. 자, 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뒤에 나올 때가 됐다. 집중. 원자들이 되게 오래됐는데 이게 우리가 마실 때 빠져나가. 즉, 계속해서 몸에 축적되진 않고 계속해서 빠져나가. 즉, 내게 아니야. 결국 사람마다 완전히 자기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들이마신 걸 내가 내뱉었을 때 그게 또 다른 누군가로 가고, 그치? 또 다른 누군가가 그걸 마셨지만 또 축적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내뱉었을 때 그게 또 다른 누군가에 간다는 얘기지, 그치? 즉 원자들은 계속해서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에서 사실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뭐가 아니다? 자기 게 아니다. 그치? 원자에 누구는 없다? 주인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원자에는 뭐가 없다? 주인이 없다. 됐죠? 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우리는 여기서 살짝 정리하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는 뭐가 없다? 주인이 없다. 그치? 네, 주인이 없다라는 건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소유권이 없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고, 특허가 아니라는 것도 의미하는 거고. 그치? 원자는 주인이 없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지문은 아까 1번 지문의 1번 문장의 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1번 문장에 원자는 되게 뭐가 됐다? 오래됐다. 그치? 네, 근데 그냥 오래된 게 아니라 6번은 더욱더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굉장히 가벼운 원자가 어디로 우주의 기원까지 흘러가는데 몇몇 무거운 원자는 누구보다도 오래됐다? 태양과 지구보다도 더 오래됐다. 즉 원자가 굉장히 더욱더 오래됐다. 됐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신 몸에 있는 이런 원자들은 뭐기 때문에 수일치 요 뒤에다 맞추는 거 아시죠? 대열 구문이니까. 그리고 관계대명사 수일치도 요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얘한테 맞추는 거니까 여기도 복수동사 하나 체크해 주시고, 네. 자, 간단하지만 실수할 수 있는 문법이죠. 자, 이 동사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 자동사. 자동사는 절대로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되니까 여기에 빈 같은 게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 그럼 수동태 되니까. 네. 즉 원자의 기원이란 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언제부터 그냥 태초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태초부터 시작됐는데 아까 원자는 소유권도 없고 주인도 없고 계속해서 순환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주의 시작부터 계속해서 원자는 순환이 되어 왔다. 즉
요것도 나온 적 있어요. 자, 원자는 어떠한 적이 없다? 그렇지. 스탑. 멈췄던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주 시작부터 원자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멈춘 적이 없어. 계속 활동했던 얘기죠. 아시겠죠? 네, 계속 활동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8번 문장은 아까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사실 계속 주장했던 얘기의 결론입니다. 자, 원자에 뭐가 없다? 주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몸에 지금 있는 원자는 그냥 당신이 빌린 거야. 당신이 그냥 빌린 것 뿐이야. 그냥 지금 그 원자를 관리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caretaker라는 표현은 문장 플로우상 뭘로 바꿀 수가 없다. 그렇지. 요렇게 바뀌어져서 나오면 당연히 틀렸다고 해주시면 되죠. 그치? 예를 들어 아파트 여러분도 아파트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의 세입자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치? 주인은 아니잖아. 집주인은 아니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당신은 뭐가 아니야? 주인은 아니야. 그냥 잠깐 빌려왔기 때문에 요걸 잠깐 지금 보는 거야. 언제든지 다시 돌려줘야 돼. 그래서 자, 당신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걸 관리할 뿐이야. 이거는 다시 또 누구한테 넘어가? 타인한테 넘어갈 거야.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도 오너가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만큼은 caretaker라는 뜻이겠죠. 됐죠?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미 쌤이 주제문을 앞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 원자의 순환성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굉장히 오래됐다. 그치? 굉장히 오래됐다. 거의 뭐부터? 그렇지. The first of time. 태초부터 원자는 태초부터 있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얘기했던 거 동물적 본질은 뭐였다? 원자는 뭐 할 수가 없다. 그렇지. possess 소유할 수가 없다. 잠시 뭐 한 거야? 빌린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자는 계속해서 뭐 한다? rotate 순환이 된다. 이거 없던데? 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어디 갔는지 없었는데. 지난주 없는 지난주 당연히 없지. 내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자면 어려운 글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치? 딱 두 개만 말할 뿐이야. 뭐다? 너무 오래됐다. 소유권 없다. 그치? 네. 자, 요 정도 했으면은 오늘은 첫날이어서 좀 천천히 나갔는데 요 정도 했으면 요 지문 이해 잘 될 겁니다. 그쵸? 그래도 혹시 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 없어? 네,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하시고. 자, 그 다음 질문 갈게요. 네. 자, 우리 요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죠. 그치? 네. 자,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문장 처음에 ing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 뭐. 그치? 뭐 아니면 뭐야? 문장 처음에 ing는 동명사 아니면 분사 부분이겠지. 그치? 그러면 동명사와 분사 구문 어떻게 구분해요? 동명사 분사 구문 어떻게 구분해? 지금 내가 한 10초 줄게. 동명사인지 분사 구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손 들어보자. 괜찮아? 응. 동명사인 것 같다, 손. 응? 분사구문 같다, 손. 네, 나뉘네요. 자, 일단 동명사랑 분사구문 구분하는 방식은 문장 처음에 동명사는 100% 주어야. 그치? 됐니? 100% 주어기 때문에 더 이상 뒤에 주어가 또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동명사지, 맞지? 그 다음 분사구문은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주어가 나와야겠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자 봐봐, 아마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자, 여기에 it은 이건 주어야 무조건, 그치? 네, 이런 거 뭐라 그래? 인칭대명사죠? I, you, he, she, they, it 이건 주어야. 이건 무조건 주어야.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쌤 이거 뭔가 분사구문 같은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근데 분사구문은 뭐를 분사로 바꾼 거죠? 동사를 분사로 바꾼 거잖아, 맞지? 근데 분사구문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렇지, 여기에 또 다른 동사가 또 나와. 그러면 쌤 여기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이거는 분사구문이 아니지 않나요? 동명사 주어 아닌가요? 동명사 주어니까 요렇게 단수 취급도 한 거 맞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게 이걸 동명사라고 이제 주장하는, 생각하는 친구들의 입장이고, 맞지? 정답은 분사구문이에요. 왜 분사구문이죠? 쌤, 그럼 이 동사는 누구 건가요? 동사는 누구 건가요? 자, 봐. 접속사가 있어야 동사를 몇 개 쓸 수 있다? 하나, 두 개 쓸 수 있어. 맞지? 그치? 근데 쫙 봤는데 뭔가 접속사가 안 보여.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and는 접속사가 아니라 safe와 effective를 연결해주는 그냥 연결일 뿐이고, 맞지? 그러면 접속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왜 동사가 두 개지? 접속사 어디 있어? 슉!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여기 싹 숨겨져 있겠죠. 그치? 됐지? 네. 내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거 자체가 동명사냐 분사구문이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해. 이거는 이때도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 자, 봐봐 그러면. 자, 문장 분석 간단하게 할게. Affirm that. 대시 명사절 접속사니까 다시 문장을 시작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여기에 주어가 누구야? 유전자 편집. 누구의? 사람 신체의 편집이 입증이 됐다. 어떻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게 하나 문장이야. 맞지? 됐지? 그러면 이 문장을 추측해 본다면 이제 비로소 원래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아까 말했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동사가 돼야 되는데 얘를 이제 뭘로 싹 바꾸면 요렇게 ing로 바꾸면 또는 to 부정사로 바꾸면 우리가 뭐 한다고 해줄 줄 알아야 돼? 틀렸다고 해줄 줄 알아야죠. 그치? 왜? to 부정사와 ing는 뭐가 아니니까? 동사가 아니니까. 지금 이해되죠? 이해되죠? 만약에 이 자리를 to prove나 proving으로 쓰면 이 문장에 뭐가 하나가 부족한 거야? 동사가 하나가 부족한 거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동명사냐 분사구문이냐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문법 문제로 나올 만한 거, 이게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었죠. 그치? 여기다 밑줄 치고 다음 중에 이게 동명사인지 분사구문이지. 1번 동명사, 2번 분사구문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근데 밑줄 문제로는 이제 어떻게 낸다? 여기를 싹
요거나 요렇게 내고 밑줄을 이렇게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봤을 때 주어 동사가 나왔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여기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돼? 동사가 돼야 되는데 요렇게 썼다면 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해되시죠? 됐지?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맥을 정확히 분석하면 해석도 어렵지 않아요. 자, 인간에게 유전자 편집이 어떻게 안전해? 그리고 유전자 편집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아 라고 가정해 봤을 때는 당연히 logical 논리적이겠죠. 그치? 뭐가 논리적이냐면 자, 어떤 질병 뭔 소리야? 깜짝 놀랐네. 자, 질병을 야기시키는 우리가 어떤 변이, 그치? 변이를 뭐 할 수 있다? 그래, 교정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가장 변이를 조작할 수 있는 가능한 시점부터. 뭐 하기 전에 그냥 내뒀다가 얘가 아주 심각한 아주 나쁜 세포로 인해서 뭐가 그렇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전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를 막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지?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지. 왜? 얘가 가만히 냅뒀을 때 얘가 뭐일 수도 있어. 뭔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됐죠? 네, 그래서 유전자를 뭔가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기는 해. 자, 쉽게 얘기할게. 여기가 자꾸 질병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애가 되게 사실은 멍청한데 유전자를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세상 똑똑하게. 알겠니? 그러면 얘가 대학을 가기 전에 유전자를 세상 제일 똑똑한 걸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서울대 가겠지. 지금 이해됐어요? 그 얘기야. 근데 약간 픽션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쌤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니까 뭐야 생각해보니까 말도 안 되네.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영어 표현에도 있어. 사실은 뭐지? 이거잖아. 가정이잖아. 그렇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유전자 변화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되셨죠? 됐지? 자, 그래서 1번 질문 약간 문장 구조 조금 복잡했기 때문에 일부러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이해해야 돼. 집중. 인간의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다면, 즉 굉장히 못생겼는데 막 유전자를 바꾸니까 얘가 막 차은우처럼 생겼어. 또는 막 애가 되게 멍청한데 막 서울대 바로 수석할 수 있을 정도의 막 브레인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당연히 애가 대학을 가기 전에 재수를 하기 전에 삼수를 하기 전에 또는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막 여자들한테 막 차이기 전에 얘를 머리 좋은 애로 바꾸든지 차은우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치? 됐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어떤 거? 자, 여기서 말하는 트랜스폼은 아까 말했지만 뭐다? 그렇지. 유전자 편집, 변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폼은 윗문장의 에디팅의 재진술이고요. 즉, 편집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아기의 유전자부터 뭐로? 그렇지. 정상적인 걸로 바꿔줄 수 있다면 확실히 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일반적인 유전자가 될 수 있다. 또는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우월한 유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뭐가 있을 거야? 유혹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지. 그렇지? 누구나 다 똑똑해지고 싶고 누구나 다 막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바꾸겠죠. 되셨죠? 네.
자, 그래서 당연히 작가는 네거티브 플로우로 갑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should we begin editing Ginny in unborn children? 아이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그치? 얘가 절대로 모를 걸리지 않도록 나중에 heart disease or cancer, 즉 심장병이나 암에 걸리지 않도록 뭐를 하는 게 가능하다? 유전을 편집하는 게 가능한데, 근데 should 썼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야, 그치? 즉 무슨 입장? 회의적인 입장이죠. 그럼 태어나기도 전부터 무조건 애를 막 유전자를 막 변화시켜야 되나? 됐지? 또한 3번에 한 번 더 재진술. 그러면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게, 절대로 심장병 걸리지 않게, 평생 그냥 아주 그냥 건강하게만 살 수 있도록 유전자를 편집할 필요가 있을까? 또, 자, 아이들에게 아주 어떤 굉장히 beneficial한, 그치? 네, 굉장히 이익이 되는 특징들, 뭐와 마찬가지로 힘도 세고, 멘탈도 강하고, 피지컬도 튼튼하고, 그치? 요렇게 훨씬 더 좋게끔 바꿀 필요가 있냐 이거죠. 됐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사실 없다는 얘기야. 왜? 어차피 말도 안 될 거니와 이게 만약에 팩트라고 해도 이 사람은 이제 몇 번을 통해서 5번 문장을 통해서 자, 누구나 다 완벽해지고 싶어. 완벽해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다 있지만 이 욕망이 당연히 인간 본성과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하지만 됐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런 미끄러운 비탈기 위험한 상황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는 나중에 결과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유전자 변형을 뭘로 본 거야? 결국엔 최종적으로 요걸로 본 거지. 그치? 위험한 상황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유전자를 막 바꾸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됐지? 알겠죠? 네. 그래서 뭐 누구나 다 예를 들어 막 그런 거잖아. 그 아름다워 보이고 특히나 뭐 여성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서 막 성형을 막 계속해. 근데 막 나중에 뭐가 돼? 막 성형 중독이 돼. 그럼 완전 막 더 막 이상해지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질병 치료와 인간 강화의 경계. 정말 말 그대로 진짜 필요하다면, 그치?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얘가 진짜 질병이 치료가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더 나아가서 욕심 부려가지고 뭐 사람의 외모라든지 아까 말했지만 뭔가 피지컬 신체적인 특징이라든지 뭔가 멘탈 어빌리티라든지 즉 뭔가 자꾸 강화시킨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야? 위험하단 얘기죠. too much 한다는 얘기야. 왜? 뭘로 갈 수 있으니까 아까 리스크를 마지막에 뭘로 표현했어? 그렇지.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그럼 작가는 유전자 편집을 무조건 많이 하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얘기죠. 그치? 과하면 안 좋다. 되셨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정리할게. 인간의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다고 전제해봤을 때 얼핏 들으면 우와 되게 좋은 거 아닌가? 왜? 애가 만약에 막 가만 놔두면 막 약간 병에 걸릴 건데 유전자를 싹 편집을 할 수 있으면 병에 안 걸릴 수 있고 되게 건강하게 살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자꾸 유전자 편집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래는 내가 처음에는 외모, 뭐 능력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원래 팔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가만히 있으면 너무 아파. 그래서 이거를 살짝 편집해서 내가 요 정도는 조금 건강해질 수 있다. 에서 만약에 멈추면 다행인데 마치 뭐처럼 갬블, 도박처럼 내가 막 얼굴도 잘생겨지고 싶으니까 얼굴도 막 유전자 편집을 하고 내가 막 똑똑해지고 싶으니까 막 머리도 막 유전자 편집을 하고 내가 막 모델처럼 막 키도 크고 싶으니까 막 키도 막 유전자 편집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뭐 한다?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네. 됐죠? 그래서 유전자 편집이 팩트도 아니거니와 그걸로 인해서 초래되는 그러면 여기서 결국 만일 이거를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수능 형태로 따지면 결국 이 작가가 이 지문에서 왜 좀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딱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만큼만 하고 딱 써볼 수도 있는 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왜 이 작가는 이 글을 통해서 조금 네거티브한 플로우를 전달했죠? 뭐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하이라이트 한번 칠까? 인간의 본성이 욕심이 많다는 거지. 그치? 그쵸? 이것 때문에 작가는 유전자 편집에 관해서 네거티브한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지? 인간은 계속해서 완벽해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 욕심.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 했고, 자, 4번 요거만 하나만 더 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서머리하고 그리고 한번 쉴게요. 자, 여기는 조금 중요한 문법이 있으니까 문법부터 그냥 가볍게 먼저 조금 체크할게. 자, 여러분들, 자,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됐어?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여기도 이거 똑같으니까 말고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자, 기억나지? 자, 문법 문제 화면 봐. 쌤이 너희가 이제 독해적으로는 플로우가 바뀌지만 이게 니네 학교 시험지죠? 2학년 문법 되게 어렵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문법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 그리고 이건 내가 원래 애들한테 보여줬지만 넌 오늘 처음이니까 너 2학년 시험지 한 번 본 적도 없지. 2학년부터 난리나. 60단어 이상의 영어 작성. 심지어 2개. 70단어 이상, 60단어 이상. 모범도 하반. 2학년. 스케일이 다르지. 그치? 그리고 문법 되게 은근히 어렵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1학년 때, 2학기 때 문법이 많이 안 나온다고 가끔 보면은 문법도 완전 버리는 애들 있거든? 아예 신경 안 쓰는 애들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조금씩 계속 신경 써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2학년 가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려면 결국 가장 필요한 게 뭐야? 밑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 단어가 지금 쌤이 동그라미 쳤던 단어들은 문법적으로 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치? 이 지문들은. 그럼 이게 문법 문제로 틀리게 되려면
어떤 단어로 나올 것까지도 예측이 돼야 그걸 딱 봤을 때 어씨 뭐야 얘는 이렇게 쓰면 틀리는데 라고 바로 자신있게 잡아낼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 둘셋넷 다 여섯 일곱 개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아 요거는 만약에 틀리게 내려면 요거는 요런 단어로 쓸 것 같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시작.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 얘는 요런 단어로 바뀌어 나오겠지 라고 해보세요. 자, 해봤나요? 네. 자, 같이 해보자. 자, 요거 두 개는 너무 간단했죠, 그치? 쌤이 항상 상극에 대한 개념 얘기했지? what은 뭘로 바꾼다? that은 뭘로 바꾼다? what. 그치? 그래서 얘는 요렇게 바꾸면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what으로 바꾸면 틀렸다고 해주면 되고 또 얘는 that으로 바꾸면 동사 옆에 that은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시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that은 안 된다고 해주면 되고 그치? 그 다음 얘는 뭘로 바꿔주면 그렇죠 요렇게 동사 원형이라든지 또는 투부정사로 바꾸면 then이 뭔데? 전치사지 전치사 옆에는 동사 원형 돼야 하는데 안 돼 전치사 옆에는 동명사 써야 됩니다. 그치? 됐죠? 그 다음 얘는 또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ing로 바꾸면 efficient way는 뭐랑 동격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동격이죠? way to지 way ing 없어요. 그치? 그래서 ing로 못 바꾼다라는 거. 자, 그 다음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는 누구랑 함께 쓰기 때문에 현재 완료다? 현재와 함께 쓰기 때문에 현재 완료지. 그치?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쓰면 안 돼? 과거 완료로 쓸 수 없다. 그치? 네. 현재가 보였는데 과거 완료하고는 사용할 수 없겠죠? 과거 완료로 쓸 수 없다. 그 다음 자 얘는 당연히 동사니까 수를 치겠죠. 얼핏 보면 ideas 그 다음에 and features 자 복수가 보이기 때문에 뭔가 동사가 복수 취급해야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의 주어는 누구야?
그렇지. 얘가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니까.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우리가 문법으로 틀렸다라고 해주면 되고요. 됐지? 네. 그 다음 자 얘는 당연한 얘기죠. 능수동이죠. 어떻게 쓰면 요렇게 ing로 쓰면 능동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이 스스로 뭐 하는 게 아니야? 재구성하지는 않겠지. 그치? 그래서 스스로 재구성하는 게 아니라 재구성되어지는 수동의 입장이니까 요런 식으로 능동으로 쓰면 틀린다. 됐죠? 됐지? 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조금 나올 만한 것만 정리하자면 지금 쌤이 뭐를 많이 정리해줬지? 관계사, 접속사 정리해줬고 동명사, 동사원형 정리해줬고 투부정사, 준동사 정리해줬고 시제 정리해줬고 수일치 정리해줬고 능동, 수동 정리해줬어요. 그러면 사실 지금 쌤이 약간 이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바꿔보라고는 했지만 지금 나온 건 뭐야? 준동사, 시제, 수일치, 태 이거는 관계사 이거는 핵심이에요. 그치? 핵심 문법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일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능수동 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시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준동사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관계사 접속사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맛보기로 해봤습니다. 네, 됐죠? 자, 그래서 뭐 본인이 많이 뭐 좀 나도 똑같이 생각했다. 그러면 뭐 괜찮고요. 혹시라도 지금 한 6, 7개 정도 했는데 나는 사실 반도 조금 떠올리지 못했다. 그러면 문법이 좀 약한 거니까 문법 좀 더 신경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해석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본질적 그리고 자동적으로 break it up into 자, 뭐 한다? 분해한다, 나눈다. 그치? 뭘로 나눠? shape, 모양, color, 색깔, and concept, 개념. 우리가 이미 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개념과 색과 모양으로 우리가 재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됐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배웠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을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그것은 뭐다? 기억을 재구성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잘 봐. 1번과 2번 지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야? 우리가 어떤 거 봤을 때 뭐 한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로 뭐 한다? 바꾼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 사람은 어떤 걸 봤을 때 진짜 그거의 본질을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자기가 원래 경험했던, 자기가 원래 느꼈던 걸로 뭐를 할 수 있다? 바꿀 수가 있다.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야?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뭐에 근거하여?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알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다? 편견을 가질 수가 있다. 본질 그대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됐죠?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유용한 특징이기는 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를? 정보를 저장하는. 그치?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를 마치 뭐처럼 JPG와 같은 이미지 알고리즘처럼 우리 머릿속에서 막 저장을 시킨다는 거죠. 그치? 자, 효율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치?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걸로 연결을 시켜서 재구성을 하겠죠. 그럼 봐.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즉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우리의 경험으로 재구성한다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는 해. 맞지? 그치? 그럼 과연 작가는 찬성일까? 아니죠. 몇 번? 5번 문장에 버스로 플로우가 바뀝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효과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특징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뭐 하는 거 대신에 우리가 세상을 진짜 그대로 보는 거 대신에 우리가 추측,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모티베이션, 익스페리언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라는 거죠. 즉 본질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따져서 재구성을 한다면 이 것의 결과가 어떻게 초래돼? 우리의 기억이 뭐 할 수가 있다? 재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됐지?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돼? 완벽하게 목격자의 증언의 법적 우위성을 완전히 손상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봐봐. 모의고사에서 요런 지문이 많이 나왔는데 사람이 어떤 걸 봤을 때 정말 그게 팩트로만 사람이 간직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은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 또는 경험에 따라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왜곡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는데 그치?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뭔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뭔가 때리는 것처럼 자기가 기억을 왜곡해서 그걸로 해서 그걸로 발언을 했다면 그 사람이 뭐를 쓸 수도 있어.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은 기억을 뭐하기 때문에 딱 봤을 때 보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보는 것만이 진짜는 아니다. 그치? 보는 것이 믿는 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목격자 증언이 완벽하게 트러스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 사람이 기억이 막 왜곡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야? CCTV가 있는 거잖아. 그치? 어떤 누가 그냥 말로 제가 쟤 때리는 거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넌 쟤 때렸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 아니라 그치? 진짜 CCTV를 통해서 봤더니 막 얘가 진짜 때려. 그러면 우리가 그제서야 그걸 뭘로 한다? 기록, 증거로 남기는 거지. 그치? 됐죠? 네, 그래서 약간 사람의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 재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에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는 글입니다. 재구성한다고 막 좋은 게 아니야. 됐지? 네.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세 지문 간단하게 서머리하면 자, 여기 우리 다시 볼게. 화면 봐. 자, 원자의 순환성 지문이었어. 그치? 원자는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리고 원자의 주인은 있다 없다? 없다. 빌린 것뿐이다. 내 거 아니다. 내 것도 아니지만 누구 것도 아니야. 네 것도 아니야. 그치?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야. 됐죠? 소유권이 없다. 계속 순환된다. 자,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능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결국 사람들의 뭐 때문에 계속해서 완벽해지고 싶은 욕망, 욕심 때문에 유전자 편집을 계속 투머치하게 한다면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쵸? 경고성 그리고였고요. 자, 지금 했지? 사람은 어떤 걸 봤을 때 그걸 본질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본인이 원래 이미 경험했던 거, 본인의 원래 동기부여, 본인이 원래 배웠던 지식으로 그 봤던 장면을 재구성할 수 있어. 근데 그 재구성할 수 있다라는 게 누구 입장에서는 목격자 증언 입장에서는 한계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뭔가 왜곡됐기 때문에 잘못 진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억울한 뭐 누명을 쓰는 사람들도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 조금 헷갈릴 만한 지문이기는 했지만 최대한 정말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법 위주로 다뤄줬습니다. 네, 이 정도 해줬으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질문? 없어? 오케이. 네, 한번 쉴게요.